全員戻れ。やり直しだ。誰だ。そこで何をしている。 주술회전 팬이시라면 히구르마 히롬이라는 변호사 캐릭터를 아실 겁니다. 막 망치로 두들겨 패고 판사와 검사를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고, 변호사인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실제로 저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구르마 히로미처럼 법정에서 좀 난동을 피우는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게 전혀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른 법적 결과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재판부한테 막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재판 똑바로 해라 라고 한 사건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제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다음에 피고인이 막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라면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서 결국 교도관이 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히구르마 같은 정도의 난동을 부리면 네. 어느 정도의 징계가 주어질까요? 근데 작중의 히구르마는 사실 난동을 부리면서 검사도 죽이고 판사도 죽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징계로 따지면은 그 영구제명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중에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영구제명이 있어가지고 아마 히구르마는 영구제명을 당하고 그 전에 애초에 무기징역을 당하겠죠. 살인 쪽으로. 誰だ。そこで何をしている。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벌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행정제재,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첫 번째로 감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즉시 감치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형사처벌로서 법정 모욕죄가 있는데요. 그 법정 난동이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감치를 끝내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방해할 목적입니다. 혹시나 재판을 이긴 다음에 신나서 막 법정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춘 다음에 사실 나는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춤을 신나게 추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핑계를 댄다면은 이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리 없이 법정 소동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 밖으로 벽돌을 집어 던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벽돌이 운이 나쁘게도 아래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그 벽돌 던진 사람을 체포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중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던졌다 라고 핑계를 댄다면은 아마 경찰관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신은 이 벽돌이 자이낙하에서 사람 머리에 떨어질 거란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벽돌을 옥상 밖으로 던진 거는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형법은 고의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법정 소동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난동의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판사나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은 이게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돼서 추가로 처벌을 받고요. 또는 판사나 검사에게 욕을 하면은 이게 또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저 같은 변호사가 이런 난동을 부렸다면은 이거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추가적인 징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법정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법정 밖에서, 예를 들어 SNS에 판사 욕을 한다던가 법원 건물 밖에서 세레머니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S나 인터넷에서 판사를 욕하는 행위는 사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충돌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판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정도로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판사를 향해서 어떤 욕을 한다던가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런 거는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 건물 밖에서 행소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레머니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티베깅을 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레모니를 막 윈드밀을 돌다가 법원 시설을 막 개박살 낸다거나 하면은 또 모욕죄나 뇌물선괴죄, 경범죄 처벌법 등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님 릴스처럼 네. 실제로 재판을 이기시고 네. 그렇게 윈드밀을 돌아도
네. 아무 피해만 안 주면 그냥 괜찮은 네, 건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서요. 정말 뭐 기물을 박살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법정에서 남동 부렸다가 네. 자기 형량이 3배로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때 1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어요. 근데 그 피고인이 이 징역 1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막 일어나서 재판이 개판이야. 막 재판이 뭐 이따위야 라면서 욕을 했어요. 판사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열이 받은 나머지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했어요. 교도관이 데려왔죠. 아,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형량이라는 거는 이 피고인의 태도까지 종합을 해서 매기는 건데 너에게는 반성의 태도가 없으니 다시 징역을 선고한다면서 기준의 징역 1년을 3년으로 늘려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판사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징역을 올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한 이상 선고는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피고인은 징역 1년만 살고 나오게끔, 그래서 만약에 주술회전의 히구르마처럼 막 법정에서 난동을 피워도 이미 선고된 형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술회전처럼 변호사가 난동을 부려서 약간 네. 이슈가 생겼던 케이스가 있나요? 아, 최근에 좀 발생한 사건이죠. 좀 변호인 몇 분이 조금 판사님들한테 좀 항의를 했다가 감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루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좀 정치적인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에서는 판사가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인의 행동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변호사님은 이번에 주술회전 보시고 네. 피고로마 행동에 대해 어떻게 네. 생각하셨나요? 아, 히구르마요?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건 재판이라는 게 판사 한 명만 단적으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뭐 검사님들과 더 변호사 간에 좀 티키타카가 있고 그 과정을 판사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뭐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막 깨부시고 박살내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고요. 어찌되었던 그런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항소든 상고든 재심이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합법적으로 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인기 애니메이션에 그런 변호사 캐릭터가 등장하고 되게 유행하고 있어서 네,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네.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술회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어린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애니는 아닌데요. 저희는 사실 역전재판이 가장 좀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역전재판을 많이 플레이를 하면서 좀 변호사의 꿈을 좀 키워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나 다 좀 똑똑하신 분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 갈 일이 있다면 법정에서는 항상 좀 차분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석중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